자, 청기누설 3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죠? 네.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F, 여기가 위에 있는 점, 요 위에 있는 점 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둘레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요것들의 세 개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또 주어져 있는 게, 요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J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AC의 길이는 J 코사인 법칙을 썼다고 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했다고 치시면, 자, 요거는 뭐 이제 금방 나오실 테니까, 자, 2 루트 21이다. 자, 이렇게 하나 뽑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1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고1 문제에서도 요거 세 개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동의직선상으로 항상 일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F가 요 위에 어디 점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BF를 연결한 요 직선, 여기 각을 갖다가 다시 동그라미 X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여기다가 이제 접어서 주셔야 되니까 요렇게 접어버리면 요 부분 조각만 접어버리면 요건 F 프라임, 그리고 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접어주시면 뭐 더블 프라임, 여기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여기 세모 부분이 어디 세모 부분이랑 같냐면 여기 세모 부분이랑 같고,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 동그라미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X 세모의 합은 동그라미 X 세모의 합이랑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연결한 일직선상인 건데, F의 위치가 바뀌면 얘의 위치도 바뀌거든요. 근데 삼각형 모양을 보시면, 자,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다시 그려드리면, 요게 되는데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치게 되면 또 60도죠. 동그라미 X가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총 12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게 120도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리는 문제고, 결국은 이제 요 BF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를 X라고 두면 요 상태에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답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이코사인 법칙을 또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120도고 이등변이기 때문에 반쪽에서 계산해 주시면 루트 3x가 된다. 그게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x값의 최소값이 전체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x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요 길이가 x잖아요. 그런데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지금 8하고 여기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80, 그리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넓이를 이용하시면 요 길이 아까 제가 구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수직일 때가 길이가 제일 짧은 거라서,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그리고 AC 요거 놈이죠. 네. 그리고 곱하기 X, 요 X를 구해 주셔서 루트 3배 하시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그 제이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는 문제로서 어쨌든 요 길이를 좀 구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요 각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값이면 조금 더 쉽게 좀 풀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움직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자, 증명은 빼서 실수의 성질로 증명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1하고 x2하고 x3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뭐 3개만 나와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y1하고 y2하고 y3 대소관계가 3개가 나와 있다고 치죠. 뭐 같아도 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씩 곱해가지고 더한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에요. 되셨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큰 것끼리 곱한 게, 큰 것끼리 순서대로 곱한 게 가장 크게 되고요. 역순으로 곱한 게 가장 작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증명은 이제 수화에서 절대부등식에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퀴즈대회 상금이 퀴즈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상금을 어떻게 나눠 가지기로 했냐면, 자, 100억, 그다음에 이게 1억, 그리고 이제 뭐 1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가 100개, 그다음에 여기는 10개, 여기는 1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상금을 가져가는 게 가장 상금을 많이 가져가겠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큰 것끼리 곱한 걸 가져가는 게 가장 많이 금액을 가져간다는 거 직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애들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병신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100억을 1, 그리고 1원을 100개 가져가고 얘가 10개 가져가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제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재미로 재별 부등식을 병신과 욕심쟁이 부등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거고, 재별 부등식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해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과 a, b, b, c, c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못하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게 했으나 얘가 더 큰 나갔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b, c를 이렇게 잡아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큰 것끼리 곱한 놈들, 이 가장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곱한 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막 난순이라 그래요. 아무데나 곱했다라 그래서 난순. 그러니까 이게 역순, 난순, 동순순으로 대소관계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에도 얘랑 얘랑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도 재배열 부등식의 일종으로서 나중에 절대 부등식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설명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1대1 대응 중에서 어떤 값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 F에 대해서 이제 양수의 원소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곱하기 F1, 2의 제곱 곱하기 F2, 여기 가서 2의 10등 곱하기 F10의 값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큰 쪽에 큰 놈들이 곱해져야 되는데, 요 치역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역이 1, 2, 3, 4, 5, 6, 7, 8, 90이고요. 요 놈에 대응되는 놈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1부터 10까지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에 집어넣은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뿔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작아지는 형태,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런 치역들을 곱해서 얘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큰 놈에 가장 큰 놈을 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이 치역이 될 수 있는 파서블을 갖다가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10개가 될 건데, 당연히 양수여야 하고 큰 것끼리 곱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큰 순서대로 곱해 줘야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려는 것, 그때 또 양수가 되는 치역의 합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거 5개만 계산해 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음이 되겠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고, 따라서 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2의 10등에다가는 가장 큰 놈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고, 2의 9등에다가는 1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의 8등에다가는 2의 6승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의 6승에다가는 2의 8승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승이죠? 자, 2의 6승은 2의 10승분의 1을 요거 5개를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줘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한 증명은 빼서 해주시면 돼요. 네, 빼서.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수열 AN의 합 SN이 나와 있고요. SN이 좀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갖다가 조금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어떤 수열 AN의 합 SN이 주어져 있고요. 자, 3분의 1배에
4의 n승 빼기 1 그리고 빼기 2p의 2의 n승 빼기 1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 거고 S0가 0일 때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1부터 성립한다. 아니면 2부터 성립한다. 요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갖다가 증명을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결론이 있냐면 어떤 수열 SN이 A의 R의 n승 빼기 A면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게 공비가 1이 아닐 때죠. 참고로 공비가 1이 아닐 때. 왜냐면 이제 R-1의 A의 R의 n승 빼기 1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라지 A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A의 R의 n승 더하기 B가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A 더하기 B가 0이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증명은 SN에서 SN-1을 빼서 AN이 두 번째라고 하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그 변형식에서 1 집어넣은 게 같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 거니까 지금 보니까 요 놈이 어떤 등비 수열의 합구조이고 등비 수열의 합구조예요. 근데 뭐 별거는 아니죠. 별거는 아닌데 AN을 이렇게 좀 빨리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공비가 4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이란 말이죠. 네, 1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4가 붙어 있네요. 네,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초항이 4고 공비가 4니까 4의 n승.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공비가 2가 되겠죠.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면 2p. 그러니까 이게 p 곱하기 2의 n승이다. 자, 요렇게 이제 바로 SN에서 SN-을 뺀 거. 자,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직접 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팁이었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자, A1하고 A2가, 더 작고, A3가 더 작고, 자, 이렇게 유지하다가, A, 어디죠? 8까지 만족하는데, 또 9부터는 또 이렇게 된다는 거네. 자, 모노넨에 대해서. 그럼 이게, 대충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런 놈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좀 봤더니, 요렇게 돼 있네요. 요 2의 n승을 제가 x라고 좀 보면, 이게 x제곱 빼기 p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x로 치환한 형태에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소수령을 풀 때는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S 어쨌든 여기 AN이 나왔으니까 A8하고 A7의 관계. A7이 더 크니까 얘가 지금 더 크니까 음이고 보통 A9하고 A8의 관계. 그럼 이제 A9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이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건 정석풀이고요. 네. 좀 기하적으로 좀 풀고 싶으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다. 자, P가 지금 어쨌든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해주는. 근데 이제 이 들어가는 값이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이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수니까 2의 거듭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의 7승, 2의 8승은 2의 8승이 더 아래여야 하는 건데 2의 9승이 더 위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의 7승이고, 8승이고, 여기가 2의 9승인데, 이 둘의 높이가 같은 상황이라면 만족하지 않겠죠? 이해되셨죠? 네, 참고로, 얘랑 얘랑의 합은 얘랑 얘랑의 합이랑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을 때 P의 값은 누구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2의 8승 더하기 2의 9승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되셨죠? 자, P가 이제 최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빼기 1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빼기 1을 해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 여기가 2의 8승, 2의 9승 빼기 1인 거니까 실제로 어디랑 어디랑 높이가 같은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2의 8승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2의 9승 마이너스 2분의 1 요러면 이제 높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들어가는 게 2의 거듭 제곱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얘가 하나만 더 밀려볼까요? 하나만 더 2의 8승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2의 9승은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물론 빼기 2를 해도 성립하는데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빼기 1이 되면 이놈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보다 이제 이게 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바꿔내기가 참 좋은 게 우선은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갑자기 이제 A10이 가장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요렇게 되는 구조다라는 것도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2n승과 2n 플러스 1승으로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데 뭐 변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문제거든요. 서술형이라면 요렇게 설명하는 게 더 안 말릴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일반화 시킬 수도 있겠더라. 자, 일반화를 해서 풀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 애들이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많이들 까먹었어요. 로그만 들어가면 어렵고 삼각함수만 들어가도 어렵고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는 그대로 누적이라고 보시고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네. 자, 뭐 간단한 격자점 문제인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우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고정 그래프예요. 그런데 y는 로그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 빼기 x의 그래프는 어쨌든 요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모양일 건데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제 2의 n승 때문에 좀 밀리죠. 대충 이렇게 끄었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하려면 진수가 1 되면 되니까 뭐 2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건 뭐 쉽게 나오실 거고요. 여기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세리는 문제가 되겠는데 경계는 포함이고 자연수만 된다. 뭐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낼 수도 있고 경계를 미포함으로 바꿔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요놈의 식을 갖다가 보면 y는 로그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2의 n 플러스 1승을 집어넣었을 때 0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얘랑이 만나는 점을 구해봤더니 공교롭게도 딱 2의 n승 절반입니다. 나누기 2한 거죠. 네,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2의 n승이 나온다. 되셨죠? 네. 그럼 이게 두 개가 완벽하게 x-x이니까 대칭 모양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대칭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의 격자점의 개수랑 여기 있는 거의 격자점의 개수는 무조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일반항을 구해셔서 빼서 계산을 하셨던데 자, 뭐 중간고사 때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문제 물어보는 게 이런 계열이거든요. A10 빼기 A9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의 차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n 플러스 1 n 이렇게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일반항 구해서 일반화를 해도 되겠으나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 이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제가 A10을 갖다가 예를 들어 볼 건데 A10을 예를 들려면 자, 실제로는 얘가 이런 모양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랑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0이겠고 요거는 고정이에요, 항상. 요것만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의 11승이고 여기가 2의 10승이 될 건데 요 녀석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양이 되죠? 자, 여기 똑같죠? 그래프는 여기가 2의 10승이고 여기가 2의 9승이고 요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에 2의 10승까지 잘랐을 때 드는 요 부분하고
자, 얘 여기까지 잘랐을 때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격자점의 개수는 같겠죠.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격자점이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겹치네요. 그럼 한 번 덜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네. 요렇게 한번 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2의 구승 더해야 되니까 2의 구승만큼 더한 값. 여기를 굳이 구하시겠다면 2의 10승 더하기 2의 구승.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을 털고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박스 트리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에 좀 찌끄러기가 남는지 확인. 요 정도만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빼지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는 빼줘야 되고 여기는 포함시키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2의 10승이 맞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의 10승이 맞죠. 2의 구승 더하기 2의 구승. 여기까지 포함이라면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니까 그냥 2의 10승 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자점의 개수는 2의 구승이 들어갔을 때니까 얘가 9보다 약간 큰 값 9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되셨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잠깐만요. 자, 여기가 10승이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들어가는 게 2의 구승 들어가면 총 몇 개죠? 여기가 9개. 실제로 9점 조금 넘거든요. 9점 조금 넘어요. 요거는 빠졌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의 개수 2의 10승계, 요거 개수가 2의 10승계, 여기가 9 라인업. 그래서 9. 벌써 답은 나왔을 거예요. 형태에서. 자, 더하기 3이 어떻게 되는 거냐인 건데, 자, 이 문제 좋아요. 여기가 2의 10승이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로 여기 만나는 교점 들어가 보면 2의 10승 더하기 1이라서 실제로 10을 약간 넘습니다. 근데 2의 10승 빼기 1을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여기가 딱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삼형제가 요렇게 나란히가 3개가 더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실제로 답은 나왔고요. 9 곱하기 2의 10승 더하기 3이고요. 자, 일반화를 시켜드릴게요. 이 문제는 바꿔내기가 너무 좋아서, 자,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이고요. 자, 요것만 외우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문제를 쌤들이 어떻게 바꿔내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꿔낼 수, 물론 이제 투자는 바꿔내면 여기다 들어갔는데, 여기를 미포함으로 한번 해버리면, 미포함으로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0 들어갔을 때는 여기 더하기 1이 되는 게 맞는데, 여기가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 얼마가 돼버리죠? 네, 여기가 이제 경계가 들어가 버리죠. 여기 경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경계 미포함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의미아닌 정수로 해버리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층도 포함이 돼버리는 거니까 9개가 아니라 1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문제를 바꿔내는 문제는 뻔합니다. 바꿔낼 수 있는 문제는 뻔합니다. 자, 요렇게 변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중문제집은요. 네, 요거를 참고해 주셔서 이제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실수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가우스 x죠? 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우스 x란 분의 x의 제곱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1 이상의 양수들을 나열을 한 걸 an이라고 해요. 크기 순으로. 자, 근데 가우스 x는 정수니까 요 놈이 어떤 정수값이 나오겠고, 그럼 이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정수를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이 녀석은 확실한 거는 k의 배수 관계가 돼야 된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우스 x가 k가 되니까 가우스 x의 정의에 따라서 x는
k 이상 k 플러스 1 미만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x의 제곱을 구하면 k제곱에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요 x제곱이 k의 배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x제곱 위의 파서블이 k제곱 그리고 k제곱 더하기 k, k제곱 더하기 2k 요렇게 3개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x라고 하는 값이 될 수 있는 파서블은 k와 루트 k제곱 더하기 k와 그리고 루트 k제곱 더하기 2k 이렇게 되니까, 자, k가 어떤 정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1, 루트 2, 루트 3, 2, 그리고 2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6, 루트 8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300번째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개씩 자르면 여기에 100번째 들어가는 놈이랑 같기 때문에 답은 100 묶어내면 10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10이고 100 묶어냈으니까 2인가요? 네. 자, 100 묶어냈으니까 100이겠죠. 네. 자, 100만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돼서 10 루트 10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자연수 n을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를 모두 더한 거라고 했고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는 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겠죠. 근데 이러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 버릴게요.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오케이.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겠죠. 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되는 거. 4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4고 나머지가 4는 왜 안 되냐면 나머지 때문에 그래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요렇게 3개의 숫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이 지금 이제 n이고요. 어떤 숫자. 자, n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숫자는 이렇게 3개가 된다. 그래서 6번 문제는 바로 들어가면 an이 5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n 곱하기 1 더하기 1, n 곱하기 2 더하기 2 요렇게 가서 n 곱하기 n-1 더하기 n-1 0 안 되고 n이면 나머지가 n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도 이제 애들 시켜보면 가끔 가다가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요거는 고정 n이고 요거는 바뀌는 n이고, 그래서 n으로 묶어줘서 1부터 이거의 합, 얘도 이거의 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더하기 1배 한 놈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합인 거니까 2분의 n-1. 요 녀석이 지금 500을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데, 이것도 굳이 또 애들이 이걸 전개를 해서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1000 넘어가는 거거든요. 연소된 세수의 곱이 1000 넘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10, 10, 12면 1000이잖아요. 그러면 10이면은 9, 10, 11이니까 1000이 안 넘죠. 그러면 그 다음 거 넘는 놈은 당연하게 1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1이 되겠어요. 자, 자,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좀 안 좋네요.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약간 그 학교 교내 경시대에서 초급 문제로 많이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었고, 제가 경시대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 문제죠. 그죠? 네. 네,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대로. 근데 이거 처음 보면은 머리 좋은 친구들이야 금방 푸는데, 거꾸로 이제 처음 받을 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면은 틀리지 않는 문제고요. 수열에서 굉장히 사골 같은 문제라서 오래된 문제인데, 가끔 이셔질법 하면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n분의 1이고요. SN이 뭐냐면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AK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TN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가 짝수, 그러니까 2배가 되고요. 짝수. 그리고
얘가 이제 뿔마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뭐 정리시켜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거니 꼴 보니 자, TN과 SAN과 SN에 대한 관계를 물어봤는데 우선 TN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1부터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서 자 2n까지 가야 되니까 안타깝게도 2n 빼기 1분의 1 그리고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요게 TN이죠. 그죠? 네. 근데 요 TN을 이 SN 계열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예요. 생 같은데도 문제 비슷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SEN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2배로 빼줘야 돼요. 누구를 2배로 빼줘야 되냐면 이 짝수 번째 놈을 2배로 빼주셔야 된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가 되는 상황이죠? 2를 곱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놈이 통째로가 SN이다. 따라서 TN이 SEN 빼기 SN이 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입니다. 자, 이건 뭐 숫자를 못 바꿔내고요. 여기 개수가 1이냐 2냐 여기 붙어낼 거예요. 네, 그럼 그대로 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P가 자연수일 때 2의 P승 빼기 1이 소수이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죠. P가 어떤 자연수일 때 2의 P승 빼기 1이 소수이다. 요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뭐 P에다가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소수가 안 돼 버리거든요. 네. 자, 그건 뭐 문제 표현이 좀 올겨놨다라는 거고, 얘가 어떤 소수가 되는 상황에서 자, 2의 P승 빼기 1, 2의 P승 빼기 1. 요 녀석의 양의 약수 전체를 A1부터 AN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특정한 P의 값에 따라서 얘가 소수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가 5면 소수가 되겠죠? 네. 자, 이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AK분의 2를 계산하여라. 그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역수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럼 이게 양의 약수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2의 P승 빼기 1 하고 누구를 곱해주면 되는 거냐. 자,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되죠. 얘가 1이 되고 여기에서 곱해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럼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고 사실 이 문제만 해도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걸 전개시켰을 때 뭐 순서대로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A1에서부터 AN이 되겠죠. 뭐 어차피 약수의 전체라고 했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역수들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아, 이 역수들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1 이렇게 역수들 곱해서 역수치하나 역수치해서 곱해나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역수로 바꿔주고 해줘도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거랑 곱한 거니까 곱해서 역수치하나 그냥 역수치해서 곱하나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기는 해요. 네. 뭐 직접 써보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여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역수들이 되거든요. 1, 2의 1, 2의 제곱분의 1. 네. 쭉 나열해줘서 보여주셔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것들이 역수들의 총합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의 답이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죠? 2의 P승 빼기 1이고 1 들어가게 되면 2의 P승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등비수열의 합이죠. 네,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1, 1 빼기 2분의 1 초항 1
항해 개수가 1 빼기 2의 2분의 1의 피승인가?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계산해보면 이제 가니까 이제 2로 갈 거고요. 요거랑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요게 2의 피승분의 1 빼기 2의 피승, 2의 피승분의 2의 피승 빼기 1이라서 약분, 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여라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연습시켜야 되는 문제.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네. 자, 9번 문제는 이제 사실 군수열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군수열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에 빠지지 않았냐. 네. 원래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수들의 나열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군수열이라는 게 뭐 학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 안 빠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군수열이라는 테마가 있기는 한데 뭐 모르더라 하더라도 빠릿빠릿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기도 하고요. 자, 우선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초기치가 여기가 1, 1 나와 있고요. 여기 연결을 한대요. 여기 위에 자, 결점이 개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요거 간 것만큼 더 간 게 여기 A1이고 간 것만큼 더 간 게 A2. A3는 요거 간 것만큼 더 간 게 A3이고 요렇게 간대요. B도 똑같은 방법으로 간대요. 여기가 B1이고요. 예, 간 것만큼 더 가서 B2. 요 간 것만큼 더 가는 게 B3. 뭐 요렇게 간대요. 네. 그럼 연결하면 여기 기울기가 마일이었고 전부 다 평행한 직선이 나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어떤 격자점들의 개수를 모두 다 찍었는데, 자, 그럼 여기가 여기 3,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거든요. 네, 3,1이라고 하는 지점 여기 좀 있겠죠? 네. 그리고 2,2쯤이 여기 있겠고, 1,3쯤 여기 좀 있겠고,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찍혀서 가는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호를 매기겠대요. 어떻게 번호를 매기겠다라는 거냐면, 우선은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작을수록. 근데 이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은 다 같거든요. 얘보다는 X, Y좌표의 합이 작은 게 맞지만, 안에서는 같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때 같으면 y 값이 작은 것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겠다.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가서 72번째 값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군수열이라고 하는 걸 푸는 방법이 우선은 군을 내가 나눌 수가 있는가. 그럼 군은 사실 제가 편의상 나눠도 되거든요. 편한데 쪽으로. 그냥 군을 나눌 수 있으면 군을 나눠서 그 다음에 군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이미 군의 특징을 파악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를 갖다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군의 몇 번째인지를 찾아주시면 된다. 몇 군의 몇 번째인지. 요것만 찾을 수가 있으면 사실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1군, 2군, 3군 이렇게 잡을 건데 요 72번째가 몇 군에 나오는지를 갖다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군 수열이 어떻게 가는지를 볼 건데 좌표의 합이 1, 2, 4로 일정한 수열인 거죠. 네. 좌표의 합이 2의 n-1승으로 일정한 놈.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냐면은 자, 여기 1이면 2개죠. 2면은 한 개 더, 양 끝점까지 포함이니까 0,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개. 4면 다시 4 더하기 1하는 거 5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n군의 총 항해 개수는 2의 n-1승 더하기 1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70이라고 하는 게 몇 군의 몇 번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4 플러스 1, 그 다음에 영어 몰라요? 8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16 플러스 1, 32 플러스 1까지 가면 요게 63. 그러면 111인 거니까 6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까지 총 항해 개수가 69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7군의 세 번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7구는 어떻게 시작되죠? 2의 0승, 1승, 2승. 자, 2의 6승, 콤마 0인데, 자, 이게 7군의 첫 번째. 네. 그럼 7군의 세 번째는 2의 6승. 여기는 빼기 2했고, 여기는 더하기 2한 녀석이겠죠? 자, 요거의 값을 갖다가 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무조건 100% 나온다. 범위 들어가면 거의 100% 나오죠. 그래서 난 문제를 갖다가 무조건 하나 맞추겠다. 네.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빈칸 넣기든 서도형이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게 안 되고, 수학적 기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3대 대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배수 판정. 다음에 요식이 7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여라. 요거랑 두 번째, 베르누이 부등식이 뭔지 아시나요?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베르누이 부등식 증명하는 게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애들이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걸 풀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실력 정석에 보면 약간 좀 특이한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연습을 시키는 게 참 좋고요. 10번도 사실은 조금 특수한 형태의 문제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전에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시그마 안에 5K 빼기 3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자, 이게 10번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단계별로 하라고 하면은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죠? 네. 친절하게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요게 나오는 게 문제죠. 자,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증명 안 하더라도, 얘기 없더라 하더라도 수학적 기납법 문제죠, 자, 우선 1일 때 성립하는 거는 간단하죠. n이 1일 때는 얘랑 곱한 게 1이다, 성립. 맞죠? 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만 하는 거니까, 제가 칠판이니까 여기다 그냥 k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정만 하는 거니까 증명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얘를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 은근히 애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보여주시면 되냐면, 연습 많이 시켜야 되는 계열인데 개수가 늘어나는 게 딱 한 개만 늘어나는 계열이 아니죠. 여기도 한 개가 늘어나는데, 자, 요거까지는 똑같다가 되고요. 근데 누가 더 추가야? 얘가 더 추가야. 그럼 얘가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이상이 됨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은요, 이미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곱한 것도 1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문제가 뭐겠습니까? 네. 요 노란 놈과 하얀 전체를 곱한 놈과 요 노란 놈과 요 하얀 전체를 곱한 놈에 대해서 이상이다, 이렇게 간접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좀 보면은, 니은에서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 x k 플러스 1하고 누구를 곱한 거라고 할까요? 요 놈을 곱할까?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한 거라고 할게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한 걸 한번 볼까요? x1이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니은에서 2번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고, 요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여기가 2 이상이 돼 버리죠. 곱이 일정한 1이 되니까요. 그럼 이게 이렇게 K개와 이렇게 K개를 쌍으로 묶어준다면 2가 K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그 부분이 2K 이상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여기서 전개한 1까지. 따라서 이 녀석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K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한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자, 1일 때 성립하고, 그럼 K를 성립하면 그 다음에 성립하는 걸 보였으니까
1이 성립할 때 2가 성립, 2가 성립할 때 3이 성립.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연쇄, 도미노처럼, 네, 도미노 반응처럼 다 증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